정치 시작하시면서 네, 가장 사람들한테 임팩트하게 왔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의원. 출퇴근은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속버스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마음먹고 한 게 아닙니다. 아, 네.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출근을 했는데 서울에 사실은 집을 또는 숙소를 구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처음에 한 3일은 여의도 요 앞에 있는 목욕탕에서 잤거든요. 근데 한 3일 자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4일째 되는 날인가 정말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지역도 공주로 갔지요. 3일 동안 지하 사우나에서 자다가 탈출해서 무슨 여행 가는 그런 기분 같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출퇴근할 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입법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 훨씬 큰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출퇴근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시기도 하죠. 네, 그렇지.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가능하시면 출퇴근해봐라. 국회의원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과 예. 국회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그런데 박수현에게는 국회의원 사무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속버스 의원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실제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선 고속버스를 제가 출근해서 올라타면 고속버스를 타는 국회의원을 보고 30명의 국민이 입꼬리가 올라가셔요. 아니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국민을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래서 기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고속버스에 타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어떤 손님들이 제 옆에 앉을 순서를 정하시는 가위바위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랑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제가 고속버스를 타면 편도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한 20분 정도는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편한 어떤 휴식을 하시고자 하는 다른 승객들께 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드린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국회의원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도 있었던 게요. 19대 4년 동안 고속버스 안에서 이야기 한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청탁성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냉정하게 싹 잘라내면 한 200건 정도의 정책 제안이나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81건을 해결했어요. 엄청난 민원 해결 건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출퇴근이 소문이 나니까 5시 40분쯤 되면 동네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공주 터미널에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신 절박한 사연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악착같이 더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고 고속버스가 단순한 출퇴근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고속버스는 제3의 국회의원실이다. 우연한기에 하시게 됐던 내용이 결국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자리잖아요. 제가 그냥 가벼운 에피소드를 2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 아내가 공주시 시골에 있는 경로당을 갔는데 그 경로당에서 어떤 어머님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박수현 의원은 꼭 찍겠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박수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때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짐을 들어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터미널 내렸는데 어떤 어머님 한 분이 그냥 보따리 2개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게 어디까지 가시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으셨는데 들어보니 진짜 무거워요. 딸네 집에 가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지하철을 타시냐고. 지하철을 타러 가신대요. 저도 지하철을 타러 간다. 그랬더니 거길 진짜 무거운데 제가 다 들어드렸죠. 들어서 지하철까지 들어다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딸내 주려고 옥수수, 그 다음에 참기름 짠 거 이런 거를 넣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들어다 드리면서 그 어머님하고 아이고 따님 댁에 가시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딸이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렸어도 팔이 싸서 주시는 게 어머님 마음인 것 같다. 감사하다. 제가 그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 꼭 이번에 찍겠다고 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동네에 그 이야기를 다 하셨대요. 그게 큰 거지. 또 하나는 저를 울렸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근데 터미널에 내렸는데 첫 차니까 되게 한 7시 반쯤 내리거든요. 근데 되게 그 시간에 올라오시는 승객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냐면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겠지. 예. 참 그것도 큰 문제예요. 지역에서 의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큰 병원 무조건 오시는 건데, 근데 옷이 좀 낙무하시고 좀 생활이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버스에 딱 내렸더니 저한테 오셔서 아이고 박 의원 배불지 말고 오늘 꼭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꼭 사 먹고 일하시게, 그러시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막 도망가셨어요. 제가 거절할까 봐 그러셨겠죠. 근데 저를 울컥하게 좀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게 그 돈이 7,000원이었어요. 그 어른이 그날 가지고 오신 돈의 전부가 아닐까, 차비 빼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이렇게 빨리 걸어가시는 그 어르신의 이 등을, 굽은 등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울컥해져 있는데 제 등을 누가 어깨를 툭 치셨어요, 이렇게. 그 버스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컥하고 있으니까 박 의원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 돼서 저런 어른들 은혜에 보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눈물 거칠하십니다. 근데 의원은 입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법안 하나의 무게가 엄청난 것이죠. 국민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스 안에서 들었던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 주택진흥기금을 진흥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집니다. 예.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가장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한 500에서 1,500? 이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사업자가 임차 보증금을 받아서 잘 관리하면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써서 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겠죠. 그래서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예요. 부도가 나. 그럼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경매에 내겠죠. 네, 경매 처리하죠. 응찰한 사람들이 낙찰이 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환경에서 집을 내주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거 환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주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니 그런 사례가 전국에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 특별법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재건이 된다고. 굉장히 어려운 오랜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그 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대 당인 여당을 설득하고 또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존권인 그 주거 환경을 보장해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도 아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주택 3법이라고 하는데, 주택 3법을 촘촘하게 제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그 특별법 개정안, 그것이 바로 고속버스 안에서 받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속버스 출퇴근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체력이 허용하는 한은 출퇴근할 테니까 우리 공주 시민, 부여, 청양 군민 여러분, 박수현의 고속버스 의원실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친구의 고속버스 대행을 감사드립니다. 아,